안녕. 안녕하세요. 금종옥입니다. 오늘은 임용고시 1차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1년 해외 출장을 가게 돼서 임용 준비 기간 동안 남편은 한국에 2주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과 시댁 모두 거리가 멀어서 오롯이 혼자 육아와 공부를 모두 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 아이가 5세, 3세여서 한참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때였는데요. 육아와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공부 시간이 적은데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편이라 마음가짐을 내가 10개 외우면 그 10개가 시험에 다 나온다. 내가 외운 것만 나오면 나는 합격이다. 꼴찌로라도 합격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공부가 잘 안 될 때, 몸이 아플 때, 이 주문을 외우면 다시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한 기간은 총 1년이고요. 임용을 할 당시 저의 하루 일과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하고 9시 반에 등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10시부터 11시까지 전화 스터디를 했습니다. 전화 스터디는 범위를 정해서 외운 것을 인출하는 것과 그 범위 안에서 스터디원에게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못 외운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넘겼던 부분인데 상대방 스터디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1차는 굳이 오프라인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강과 전화 스터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공부할 수 있는 총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오프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도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저처럼 육아나 또는 직장 일을 병행하시는 인고생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스터디가 11시에 끝나면 아이들이 하원하는 오후 5시까지 계속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육아를 하는 시간에는 공부를 하지 못했고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인강을 들었고 체력이 된다면 암기도 했습니다. 제가 낮에 암기를 하고 밤에 인강을 들은 이유는 밤에는 아무래도 육아를 하고 나니 체력도 떨어지고 책을 읽어도 자꾸 같은 글을 또 읽고 또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강은 귀로 듣기만 하면 되니까 밤에 듣고 낮에 컨디션이 좋을 때 암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한 방법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제 공부한 방법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가장 베스트여서가 아니라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니 자기만의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육아와 공부를 병행한 저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최종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량 임용고시 1차 준비 방법으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임고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영양교사가 되는 방법과 임용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영양교사가 되려면 첫 번째, 영양사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식품영양학과 졸업과 국가고시 합격이 필요한데요. 국가고시 합격은 제가 그때 삼성전자에서 영양사로 근무할 때인데 일과 병행하면서 합격했어요.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게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60% 이상 맞으면 합격인데 단 꽈락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원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원 자격증을 가지려면 식품영양학과 1학년 때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들어야 하는데요.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기회가 있는데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사 3급 이상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능에서도 화학과 생물을 선택한 역사와 거리가 아주 먼 이과생이었는데도 한국사 인강을 들으면서 기출을 많이 푸니 2, 3주 만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는 1년에 4번 정도 시험이 있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 안에 임용을 합격해야겠죠? 아니면 또 한국사를 쳐야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이 된다면 영양 중등 임용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쟁률은 공무원 시험보다 높지 않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응시를 하고 그곳에 가서 시험을 치면 됩니다. 해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커트라인이 다른데요. 그래도 늘 서울이 커트라인이 가장 높더라고요. 임용 접수 기간이 되면 지역을 어디에 응시할지 고민하는 임고생 분들이 많은데요. 소신 지원이 답이다. 아니다. 먼저 합격부터 해야 하니 TO가 많이 난 지역에 지원을 해야 한다. 라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의 경우는 공부를 한 시간이 적었고 그만큼 공부량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선택을 100%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니 제 선택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용은 1차와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는 필기시험이고 2차는 면접입니다. 1차에서 TO의 1.5배수를 뽑고요. 1차에 합격하신다면 2차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2차에서 1차 합격생 중 3분의 2는 합격하고 3분의 1은 불합격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2차까지 시험을 치고 나면 커트라인 점수에 동점자가 2명이라면 2차 점수가 더 높은 임고생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2차 변별이 높아지는 추세이니 2차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준비 방법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용 1차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종까지 합격하려면 1차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1차 커트라인보다 10점이나 높았는데도 2차 준비를 하면서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2차 때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면접을 준비하시려면 1차 점수가 높아야 해요. 임용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과목으로 크게는
두 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훨씬 많습니다. 먼저 교육학은 총 20점이며 논술형으로 답안을 쓰셔야 합니다. 저는 시험장에서 한 장 반 정도 쓰고 나왔는데요. 합격한 동기 선생님들께서도 한 장 반 정도 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글의 양보다는 지문에서 요구하는 논술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 정도를 쓰시려면 구상은 7분 내외로 하시고 바로 글쓰기에 돌입하셔야 가능합니다. 시험장에서 구상을 너무 오래 하시면 논술할 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교육학 공부 방법은 백지 쓰기입니다. 백지 쓰기란 A4 용지 같은 하얀 종이에 외운 것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백지 쓰기 하면서 한 시간이나 외웠는데 하나도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학에는 교육학 개론, 교육 철학,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 심리, 교육 사회, 교육 행정, 교육 경영, 생활 지도 및 상담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요약본만 보고 공부를 해서 고득점 하진 못했는데요. 교육학은 지문을 잘 끌어써서 논술을 풀어나가면 과락은 면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전공인 영양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80점으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공 과목으로는 영양 판정 및 영양 교육, 생애주기 영양학, 식사요법 및 실습, 식품학, 조리 원리 및 실습, 단체 급식 및 실습, 식품 위생학, 고급 영양학 및 생리 생화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영양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영양 임용 시험에서는 영양교육의 비중이 줄고 고급 영양학, 식품 위생학, 생애주기 영양학의 비율이 늘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시험 후기를 보면 저희가 중도 임용이다 보니 청소년기 영양과 관련된 부분이 기출로 많이 출제되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시고 임신기, 노인기 등을 등한시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저는 한 과목을 깊게 오래 파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보다 넓게, 크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고급 영양학과 식품학을 함께 엮어서 공부하시고 영양 판정과 식사요법을 함께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표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 이 표에 있는 수치를 보고 영양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판정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문제의 대상자에게 필요한 식사요법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엮어서 공부를 해야 하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선 전공 과목에 인강을 들으면서 암기를 하시고 이렇게 쭉 공부를 2, 3개월 하시고 나면 공부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요. 이때쯤 되면 과목마다 겹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임고생 분들은 지금부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양 임용 2차 방법과 관련된 꿀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또 긍정옥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양한 하루 되세요. 안녕.